이 내용을 써야 할 때 문장을 문장 단위로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장 단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DBP아 대학원 지도교수 윤선희입니다. 오늘은 논문 작성법에 대한 Q&A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미리 보내준 질문을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 와글와글한 게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박나연 선생님, 또 윤지정님, 레몬쿠키 걸림 등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논문의 글쓰기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논문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주제 정하는 거와 글쓰기가 가장 메인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논문을 쓰시고자 한다면 논문이 구조적인 글쓰기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이해가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조적이라는 의미는 형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논문은 크게 연구 목적, 즉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밝히고 싶은 사실이 무엇인가, 다른 의미로는 연구 문제 혹은 연구 가설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하여 알려주는 글입니다. 그래서 논문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연구 문제나 연구 가설을 검증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는 양적 데이터일 때 양적 방법론으로 검증을 하고, 데이터가 글이나 말일 때는 질적 방법론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밝혀야 할 연구 문제나 가설에 대해 이론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주제가 선정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목차를 정해야 합니다. 목차를 정하면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일들은 논문의 각 챕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은 챕터의 장이 논문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5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서론, 2장은 이론적 배경, 3장은 연구 방법, 4장은 분석 결과, 5장은 결론입니다. 각 장은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구조적인 글이라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1장 서론은 먼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목적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구 필요성은 연구를 왜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실무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기술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대해 정리를 하고, 이 선행 연구가 가진 한계를 작성한 다음 이 선행 연구의 한계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필요성을 기술하면 됩니다. 이 필요성이 학문적 필요성입니다. 위에서 기술한 실무적 혹은 현실적 필요성과 학문적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연구 목적을 기술하면 됩니다. 이 연구 목적은 여러분 논문의 3장에 있는 연구 가설 혹은 연구 문제와 동일합니다. 2장은 본 연구에서 연구하게 되는 변수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게 되는 파트입니다. 2장에서는 변수에 대한 개념, 구성 요소, 또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하게 됩니다. 3장은 연구 방법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게 됩니다. 먼저 연구 모형을 그림의 형식으로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설을 정리하게 됩니다. 가설을 정리할 때는 가설 자체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가설이 도출하게 된 이론적 근거, 즉 선행 연구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수를 측정하는 측정 항목인 척도를 설명하고 척도의 근거가 되는 선행 연구를 밝히셔야 합니다. 본 연구의 대상은 모집단이지만 이 모집단에 대해 데이터를 전체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되는 표본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표본 선정 방법을 설명하고 이 표본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는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셔야 합니다. 4장에서는 통계 분석 결과를 기술하게 됩니다. 이때 기술은 의미에 대한 해석이라기보다는 통계 결과에 대한 기능적 해석을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가설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문적 시사점,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또한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등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위와 같은 5개 장의 글을 작성하실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장을 작성하시고
2장을 작성하시고 1장을 작성하는 순서로 하시고 1장에서 3장이 다 작성되고 난 후에는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되실 것이고 이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을 하고 나서 4장과 5장 순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위에서 제가 5챕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하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1장 서론을 작성한다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논문 1장은 연구의 실무적 필요성, 선행연구 요약, 선행연구의 한계, 선행연구 한계를 토대로 한 본연구의 이론적 필요성을 작성하게 되고 연구 목적을 쓰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써야 할 때 문장을 문장 단위로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장 단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문단 단위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단은 주제어가 한 개인 글의 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문단의 주제어를 정하면서 이 주제어들의 논리적인 흐름을 맞춘 후에 글쓰기에 들어가면 논리적 흐름에 맞는 글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작성하고 싶은 글을 쓰기 전에 핵심 키워드인 주제어를 먼저 뽑아보세요. 그리고 이 주제어를 말하고자 하는 글의 순서에 따라 나열을 한 다음에 살을 붙이는 형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우선 간결하게 하나의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주제어가 담긴 문장을 만드세요. 이후에 사이사이에 필요한 수식어를 첨가하면서 글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써야 하는 내용의 주제어를 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논문과 유사한 키 논문을 찾아보시고 키 논문의 주제어의 흐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사 논문을 작성하는데 1장 서론을 작성한다면 키 논문의 서론이 3페이지로 되어 있고 이 3페이지에 12개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12개의 주제어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12개 주제어의 흐름을 분석한 다음에 내 논문 1장의 주제어 흐름을 만드는 힌트를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핵심 논문의 구조적인 분석도 내 논문 글쓰기 방향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설명드린 글쓰기 방법에 대한 Q&A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